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연일 뜨거웠던 국회도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여야 당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정치권 여름 휴가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여름 휴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미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돌아올까요? 첫째도 총선, 둘째도 총선이겠죠. 이제 돌아오면 바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네. 정기국회 열리는 와중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총선 이슈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 베트남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저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4년 전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새로운 수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네. 지금 110명의 그런 국회의원들, 물론 초선 의원들, 열심히 하는 의원들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말 총선에서 어떤 사람들을 꾸려서 정말 그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인재 영입에 완전히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총선이 달라질 것이다. 김 대표가 3월 달에 이미 인재 영입위원장은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어떻게 수혈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누구로 할 것이냐, 공천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사람은 정하되 또 나갈 사람의 잡음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아마 김기현 대표의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역시 곧 휴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어디서 언제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 휴가 나왔을 때 대표의 첫 반응은 굳이 일도 많은데 내가 휴가를 가야 되나? 근데 주변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비서실의 직원들도 휴가를 가야 되고. 가시는데 내일부터 한 나흘 정도. 네. 근데 서울 근교에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곳은 저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러 가시는 분 어디 가는지까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표께 대표도 아시겠지만 다 내려놓고 딱 정말 지난해 8월에 당대표 되신 뒤로 숨가쁘게 달려오셨거든요. 그러면 휴가 기간에는 본인이 이제 읽을 책하고 이제 보시겠다는 드라마가 있는데 딱 그 정도 하시고 정말로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그분들께 하신 말씀 하나가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그래서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아도 모든 게 다 내 책임인 것 같다. 그 지도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당내 상황 아니면 무슨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문제랄지 후쿠시마 원전 오면서 방류 이런 것보다는 저는 당대표께서는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민생 행보를 하시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이번에 35조 원 저희들이 민생회복 프로젝트인데 항목이 한 20가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재정 건정성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국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생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예측컨대는 대표가 휴가 기간에 다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신다면 결국 민생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거든요. 네. 이제 8월 결산국회 정기국회 시작하니까 정기국회 때 어떻게 이제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좀 회복시키고 보듬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걸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네. 여야 당 대표들이 이제 휴가 기간 전국 구상을 하면서 책도 많이 챙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들 가져갔나요? 네, 이 여야 당대표들이 가지고 간 책은 그냥 책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 정치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책을 가지고 갔는데요. 일단 외교 부분에 있어서 위대한 협상 세계사를 위하는 어떤 8개의 협정에 관련돼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부터 냉전 시기까지 주요한 그런 외교 협상들을 다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필하기 위한 글로벌한 감각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책적인 노선을 확실하게 각을 세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각을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는 책이 좀 눈길을 끕니다. 이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는 건 결국 이런 얘기거든요. 금수저로 태어난 세대에 관련돼서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감정들을 좀 다룬 책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뭐 세대의 어떤 감수성을 읽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난세일기하고 같이 가면 길이 된다라는 책인데요. 이 난세일기 같은 경우는 난중일기가 아니고 도올 김용옥 씨의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시국에 관련된 굉장히 울변을 토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도 이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가면 길이 된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 현장에서의 이제 안전사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노동 안전 문제 등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 김기현 대표가 갖고 간 책을 설명했는데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휴가 가면서 읽은 책이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는 책을 가지고 갔다. 예, 이거 저 때문에 갖고 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추천사를 썼거든요. 80년대생들 옛날에 88만 원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그 88만 원 세대가 성장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표를 줬는데 과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찍었던 그 30대 세대가 왜 변심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80년대생의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그 80년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고 난 다음 지금 다시 또 고민하고 있는 세대로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내년 총선의 타겟층은 2030 MZ 세대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캐스팅 보터의 이 80년대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걸 휴가 동안에 제대로 공부하고 오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요즘 화제가 되는 웹드라마죠. DP2를 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읽을 도서를 공개해도 드라마를 보겠다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휴가는 어디로 가세요? 생각 중입니다. 좋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뭐 가서 혹시 뭐 책을 읽으신다거나 계획하시는 거 있으신지? 발표된 내용이 있으니까 DP를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게 아시겠지만 DP1이 되게 인기를 끌었어요. 네. 이 군대 어떤 부조리 문제를 나온 건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뭐 탈영병 문제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 군내 이제 부조리 고발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걸 보겠다. 드라마 뭐 보겠습니다까지 공개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시대가 좀 변한 거죠. 네, 한민수 대변인. 네. 제가 마침 지난 주말에 DP2를 봤는데 이제 탈영병 잡는 헌병들 얘기입니다. 이 군대 내 부조리.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대표가 2021년 9월에 그때가 대선 경선 때입니다. 그때도 DP1 시즌 1을 보셨어요. 아, 그랬군요. 보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대단히 화제성이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추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다음에 올린 게 야만의 역사부터 끝내는 게 MG 정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대표 말씀대로 지금 군대 내 부조리 문제, 그다음에 괴롭힘, 가혹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 있었고 그다음 이번에 또 이제 시즌 2가 나오니까 이 역시 시청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 강릉 군부대 수해 현장에 이제 갔던 산불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했던 부대를 가셨을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장병들을 놓고 왜 그 장교들은 휴가 저희들 다 알지 않습니까? 휴가를 공휴일은 빼는데 우리 장병들은 지금 다 산입되고 있어요. 네. 우리 젊은 제 아들을 포함해서 아하. 젊은 친구들이 다 분노하는 지점 아닙니까? 그거를 고쳐내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역시 지금의 이제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의 문제, 특히 군대 내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천착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휴가 기간에도 이걸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지원 변호사, 다시 휴가 얘기 돌아오자면요. 여야 당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 일정을 잡았는데 조금 전 일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휴가 가신다고 합니다. 사실 수해 문제 너무 심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리투아니아 순방 직후에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 이번 여름에도 휴가 계약 전면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눈치 보면서 얘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모진들 중심으로 내외부에서 그래도 휴식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간 휴일을 껴서 휴가를 떠나고요. 그렇지만 휴가 중에도 중요한 공식 행사에는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휴가는 필요성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보입니다. 일단 좀 사람이 쉬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휴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직사회 휴가랑 연동이 되기도 하고 이 내수를 촉진하는 데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도 같이 휴가를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전국 구상 현안들이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문제도 있고요. 2차 개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국 구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참모진 의견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요. 이제 대통령의 휴가지가 언제나 좀 관심이지 않습니까? 올해 휴가 장소 어디로 정해질까요? 대통령이 좋아하는 휴가지 1위는 아마 경남 거제에 있는 저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요. 네, 저도로 간다고 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저도는 대통령 휴가지로 단골로 꼽히는 곳이었는데 청해대라고 불리는 이 대통령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인데요. 네. 원래 윤 대통령이 작년 8월에도 첫 휴가 당시에 저도를 가서 좀 지방 휴양지도 보고 또 민생 현장도 찾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지역에 휴가 가면은 여기가 지금 민간에 개방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후 때부터요. 그래서 이 다른 시민들이 좀 혹시나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휴가 계획 취소하고 이 서초동 사저에 머물렀었거든요. 올해는 저도를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종근 실장. 네네. 역대 대통령들 보면 휴가 기간에 새로운 국정 운영 구상을 제시해서 좀 계기로 삼는 걸 보여왔는데 재충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여름 휴가는 어떤 구상을 좀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첫 번째가 인사일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개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개각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장관들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모모 부처가 이제 계속 얘기되는데 실제로 차관 인사만 했습니다. 이번엔 장관 인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총선이거든요. 장관들 중에 또는 지금 대통령실 중에 있는 그런 그 참모들 중에 총선을 앞두고 원래 법적 허용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올해 내로 사실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개각을 언제 할 것인가, 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까이는 8월 15일 8.15 광복절과 관련된 축사를 무엇을 할 것이냐. 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반기에 외교 정책 또는 대북 정책의 큰 맥을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복절 축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한미일 그 동맹과 관련된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회담이 있습니다. 이건 다자간 회담에서만 사실 한미일 정상이 만났는데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위한 회담이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안보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메시지나 혹은 또 다른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이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아마 구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김원식 평론가. 네. 역대 대통령들은 어디를 좀 찾아서 휴가지를 즐겼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방문을 했던 곳이 이제 청남대죠. 그래서 청남대.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방문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가는 휴양지로 이름이 높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이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너무 이제 대청호 주변이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청호 주변도 아름답습니다만 이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이제 아름다워서 결국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애용을 했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드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저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별칭까지 얻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 저도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금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애용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추억이라는 글씨를 썼었거든요. 이 추억이라는 것이 1975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던 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때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움이 담긴 측면에서 화제가 많이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곳을 2019년에 휴가지로서 방문을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개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해골 시설 등 이제 주요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히 7월 한 달간은 입도가 불가능했고 또 8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쪼록 여야 당 대표와 대통령 모두 재충전하시고 활력 넘치는 일상 만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